개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진짜 상식 개진상 이프. 오늘은 임 박사님, 노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요, 워낙 왕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왕이 합궁을 하는 얘기, 요것에 대한 얘기가 호사가들에 의해서 많이 오겠고, 막 블로그에 올라와 있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 이래서, 아니 뭐 마치 그분들은 거기 옆에서 지켜보신 것 같아요.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과연 맞을까 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만약에 왕이 이렇게 동하셨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부인들도 많이 있으신데, 그 궁녀들도 많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유튜브나 블로그에 왕의 사생활에 대해서 엄청나게 철저하게 감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못했다. 합궁하는 방에 합궁 날짜부터 시작해서 어느 방향을 봐야 되고, 뭐 어떤 자세로 우리가 계셔야 되고, 뭐 시간을 정해주고, 뭐 어떤 때는 막 상궁이나 뭐 이런 분께서 고정하시옵소서 뭐 이렇게 뭐 자제를 시키기도 하고, 대비마마가 들어와서 보셨다라는 얘기도 있고, 너무 많은데 일단은 왕의 사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광해 왕이 된 남자 보면은 공운사방에 눈과 귀가 열려 있는 곳이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사실은 아침에 기침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일어나자마자 막 이렇게 하고, 밥 먹는 거 지켜보고, 매화틀에 앉아가지고 일 보시는 거 지켜보고. 얼마나 감시당하셨어요? 감시라고 보면 감시일 내가 것 느낌은 같은데, 만약에, 뭐 예. 그렇겠죠. 네네. 근데 왕이라는 존재 자체가 조선에 있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상징성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 감시라는 것보다는 일단 보호라든가 아니면 외부의 어떤 공격이나 이런 걸로부터. 그렇죠. 근데 요즘에 그 무슨 웹툰이나 이런데 또 실록 이런 걸 보고 하는 것 네. 중에서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조금 오해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두 가지 약간 특성이 생기더라고. 네. 하나는 있는 사료를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해석에. 예, 해석에 같은 말이라도 옛날 사람들의 그 말을 잘못 이해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이상한 창의력인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왕이 뭐 시종부터 이랬다라면 그랬나 보다 하는데, 이걸 감시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 전환이 그렇죠. 굉장히 창의적이고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건 맞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 그걸 감시라고 보면 그럼. 감시 대상이었는데, 그럼 또 다른 누군가가 왕을 일거수일투족해서 뭔가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그래도 변 보실 때는 카텐이라도 이렇게 닫아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보고. 근데 일단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극도로 적어요. 아니 요즘같이 평등 민주 찾고 뭐 특권층 예. 타도하자 그러면서도 왕 얘기하면 새카맣게 몰려드는데 옛날엔 어땠겠어. 그리고 왕의 일거수일투족, 특히 왕실에 관련된 거, 궁궐 내에서 일어났던 일 자체를, 그러니까 궁궐 밖으로 노출시킨다든지 하는 거, 그런 것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게 차단을 했기 때문에 하다못해 상궁이고 내시고 하다못해 궁녀들도 밖에 일을 보는 궁녀들조차도 그 궁궐문을 출입하는데 엄청나게 엄격하게 그걸 제한을 했거든요. 고인이 이거 밖에 나가서 하면 못하게. 어떻게 돼요? 아 맞아. 그거 그거 가끔 심각해요. 밖에 나가서 이거 했다가 네. 난리가 나. 그래서 그거를 들키면. 그 태종대던가요? 그때 그 법적으로 엄격하게 이게 요즘에라면 출입증 쓰고 왔다 갔다 하는 네네네. 이런 것까지 하다못해 궁녀는 뭐 밖을 나갔을 때 절대 외박해서 들어오면 안 된다든가 이런 식의 엄격한 규정을 하기 시작했던 게, 그 주변에 누군가 두 명인가가 나가서 그 했어요. 궁궐 얘기를 했다가 그게 왕이- 발각이 돼서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 다 인데서 차단을 궁에서 뭐 할 뭔 얘기를 해. 뭔 얘기도 안 적어놨지. 왕이 설사했다 말이야.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식사를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고발이 들어오면 난리가 나. 어느 정도의 벌이에요? 뭐 사형 막 이렇게? 사형 그 그러니까 정도까지 조선은 지금 쫓겨나죠. 이것도 좀 오해인데 네. 조선은 사형 그렇게 쉽게 안 때려. 아, 그래요? 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는 거는 아무리 노비라도 양반이 막 노비 때려주겠다 막 아 이거 이런. 아니야. 다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어. 그거 큰일 난 얘기예요. 아,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옛날에도 과실치사 이런 거 있었겠죠. 네네네. 그리고 과학 수사가 발달 안 하니까 사실 그거 어떻게 잡아? 자기 힘들지. 네네.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국가에서 판정을 하는데 어. 영모는 달라.
영모는 죄가 없어도 죽어. 와. 죽여놓고 보자. 자, 그럼 왕의 얘기로 넘어가서 왕은 그만큼 철저하게 보호받고 바깥으로 외부에 이 이야기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는 개념이었지 그렇죠. 감시하는 개념은 네,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네. 특이한 사례는 예를 들면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사람도 그런 애 있잖아. 어떤 애가 결혼했는데 도저히 부인 옆에 안 가는 거야. 네. 그럼 가끔 드라마에 나오잖아. 막 어머니가 뭐 양 먹이고 아, 뭐 있죠. 하고 왕들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엄청 많은데. 아까 데비가 야, 너 빨리 저 대군을 생산해야 되는데 하면서 문 앞에서 이렇게 서성이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니 그게야 뭐 내가 그 데뷔가 한 명이라지. 일단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아, 그리고 데비가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중종과의 합궁을 지켜봤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기록상 없어요? 실록에는 그런 게 공식 기록이 거의 없고 아. 여성의 입장에 썼던 것이 뭐 해경국 홍씨의 뭐 그 나중에 뭐 그 사도세대 얘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쓴 간혹의 일기들이 있긴 야사 하지만 같은 느낌의. 네 그런 식이지 공식적으로 여성들이 쓴 기록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어쩌다가 진짜라고 해도 특수 케이스를 그럼요. 가지고 아, 그러니까 약간 미저리 같은 느낌의 어머님이 옛날에 그 영화 있었는데 올감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리고 아들에게 하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조선에서 왕이란 보통 사람을 초월하는 거의 신적인 존재까지는 아니지만 초월한 존재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런 말이 있죠. 대비도 왕한테 명령할 수가 없어요. 안 되죠. 음. 왕이 전적인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조선의 왕 중에 기록 중에 데비께 왕이 돌아가시면 그리고 아들이 왕이 되면 데비는 아들을 따라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했던 왕도 있긴 그러니까 있죠. 이게 네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네네. 제가 또 이러면 문정왕후는 뭐야 이런 거 아니야. 아, 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원론적 입장에서 대비와 왕의 관계에서 대비가 왕의 인간적으로 어머니야. 네, 그렇죠. 그러면 조선은 어머니한테 효도를 해야 돼. 당연하죠. 하지만 왕의 공적 관계로 오면 대비도 왕의 신하예요. 아. 충이죠. 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데뷔도 어쨌든 효와 충이 상충하는 관계시네. 음. 아. 물론 이건 원론이고 네. 사적에서 야 그렇죠. 엄한 엄마도 뭐 있고. 군사밀체라고 그러면 다 그럼 해? 그렇죠. 친구들도 보면 엄마 말이면 무조건 네 하는 애도 있고. 그럼. 아 왜 내 멋대로 살 건데 이런 애도 있고. 제가 네. 지금 요즘 강의 안 하지만 만약 대학 들어 강의할 때 군사부일체야 꿇어. 선생님 꿇어. 그러면 이게 신고서 같은 거 장치해. 교수 평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 그렇고 군사부 일체라는 게 행동으로 어떻게 나오냐는 이 별개인데 원칙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했다, 뭐 학군까지 감시했다는 건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왕들이 이런 것을 감시로 느끼고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로 느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다. 거의 뭐 정신 이상이 올 정도로 막 굉장히 힘들어했다라는. 이거를 왕이 감시로 느꼈다면 그 사람 국왕의 자격이 없는 거야. 근데 지금 뭐 그러니까 요거는 설입니다. 많은 어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설이 뭐 중종 같은 경우에는 나는 사생활을 기록하는 거 싫다. 그래서 안에 들어와서 내 모두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사과는 하지 않겠다라고 약간 싫어하는 이야기도 좀 있고. 뭐 드라마의 컨셉을 제가 최근에 네네네. 본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런 방식이 아니고 예를 들면 조광조와 중종의 관계에서 네. 조광조는 어쨌든 철저하게 중종을 스승으로서 어떤 유교적인 덕치 이런 걸 네. 강조해서 정말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하고 뭐 그 스승으로 대우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대답 잘 못하니까 밤에 뭐 했냐 이런 소리가 실록이 기록된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조광조가 들어가서 그 밤자리까지 감시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감시해야 된다가 원칙 아니었나요, 조광조는? 그 얘기가 네네네. 그 중종 14년에 있었던 그 여자 사관 얘기가 네네. 그래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여자 사관까지 써서 중종의 방 안에까지 여자 사관을 넣어서 그걸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그랬더니 굉장히 거북하셨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잖아요. 그 얘기인데 네. 그 얘기를 실록에 있는 걸 아까 말한 오해를 한 거라고요. 아. 예를 들면 조선시대 실록을 아무리 봐도 퇴근 이후의 기록은 적지 않아요. 아, 퇴근하면 기록이 없어요? 안 적어요. 공식적이 아니죠. 아. 업무가 아니죠 그 상황은. 그러니까 퇴근 이후는 안 적어. 네. 근데 그 적자는 게 들어가서 뭐 정말 뭐 합공을 이걸 적자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사무 볼 수가 있잖아. 아. 예를 들면 중종이 들어가서 정말 경연 힘드네 이거 어떻게 때려칠 수 없나 이런 얘기하는 거 적자는 거예요. 아, 뭐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거 공식의 연장으로서. 아, 그래도 스트레스는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안 아 싫어 싫어 이렇게. 그러니까 죽이잖아. 아 조광조를. 그러니까 조광조 때는 이게 오바예요. 아, 굉장히 오바해서 오바고 네네. 조광조 같은 경우는 중종을 자기가 분명히 감화시켜서 훌륭한 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인간이 들을 때하고 행동할 때가 맨날 다른 거야. 그래서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왜 저럴까? 생각해 보니까 아. 그 지행합일이잖아. 그러니까 유교에서 중요한 거는 밥 먹을 때도 그렇게 행동을 해야 그 지식이 될 텐데. 체득이 됐다고 아, 판단을 아. 하니까. 그래서 행동으로 뭐 나와야지. 맨날 의관정비하라고 그러는 거야. 음. 그래서 조광조가 그랬잖아. 성균관에서 땡볕에서도 의관정지하고 이러고 앉아 있었대잖아. 지만 그랬대잖아. 지만. 아무도 못. 다른 사람 안 그랬대잖아. 우리 지금 누가 정상이냐고. 네. 아니 뭐 유학자는 한여름에도 이러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가 성균관 기숙사에 들어갔더니 애들이 밖에서는 이러고 다니는데 당연하지. 어느 놈이 잘 때 넥타이 매고 자. 그러는데 조광조는 저러면 안 된다 이거야. 방 안에서도 이렇게 정지하고 넥타이 매고 이래야지. 아, 그래서 이거를 사관이 쓰자라는 거야. 아, 그래서 그런 특이한 사람이 있었고 네, 그리고 그것에 다들 동의한 건 아니에요. 규문 안에서 쓰자는 것도 퇴근 후에도 공적 생활의 연장으로서. 하여간 저분께서 공부할 땐 이렇게 하자 그래놓고 나와서 자꾸 말이 다른 거는 하루의 절반을 딴짓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는 더 많이. 어.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가더니 무슨 플레이보이 이런 거 본단 말이야. 왕께서 험난한 잡지를 보셨다. 그런 거 적지 않니? 그래서 이게 배운 게 날아간단 말이야. 지식은 행동을 통해서 아하. 체득을 하게끔 체득이 해야 되는데. 소화가 돼야 그래야 되는데 되는데 그걸 인간이 안 한다. 플레이보이 보는 순간 먹은 게 다 소화가 안 되고 날아가는 거야. 하필이면 중종의 스승이 조광조라서 조금 더 딥한 면이 있었. 근데 그 여사관이라는 것도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거 적잖아.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나 업무가 그 공적인 업무 그리고 배우는 것을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일치하는가를 적기 위한 것이었다. 그 비유가 딱 좋겠네. 내가 헬스 트레이너로 붙었는데 먹고 살아서 식단 쪄졌는데 이게 집에만 들어가면은 그냥 발랑 누워가고 살이 안 빠지잖아. 가가지고 화장실 문 열어보고 해야 된다. 내가 요즘 우리 집사람한테 매일 잔소리 듣거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냉장고 소리 탁 나오면 벌떡 일어나서 뭐 그런단 말이야. 이거를 두제는다 이거를. 알겠습니다. 조선시대사 전체에서 사관들이 하도 추천하고 CCTV 감시하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때 왕에 따라서 스트레스 받는 정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굉장히 다르죠. 그거를 못 견디면 그 자리 못 있어요. 근데 연산군이 이거 적는 거 막 못하게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랬잖아요. 다른 왕들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관이 안 쫓아다녀요. 아 그래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정조 때는 워낙 정치가 치열하니까 시녀나 환관들도 정보원이 되거든요. 네. 다. 그래서 이제 왕이 걔들을 못 믿을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주변 관계 때문이고 리더가 지 옆에 있는 애들도 못 믿는다는 것은 상황이 나쁠 수도 있지만 본인의 리더십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죠. 자기 측근을 못 믿어. 그렇죠. 저놈이 분명히 배신자고 쟨 정보원일 거야. 그럼 어떻게 살아? 그럼 본인의 능력 문제 아닌가? 인종이 그런 의심이 너무 많아서. 그럼 못 먹고 죽는 거지 뭐. 그 죽잖아. 왕의 사사 생활에 대해서는 이제 대충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이게 실제 정말로 역사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곡해하지 말고 반대로 튀어가지 말고 혼자 있고 싶어 하셨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혔으면이 아니라 그렇죠. 일반적인 론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왜 인터넷에서 그렇게 클릭을 많이 하셨느냐. 왕은 그러면 왕도 남자신데 왕도 어느 날 봤더니 참 중종이 예뻐 보여.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뭘 시간표 정해놓고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날짜 받아갖고 예를 들면 네. 약 먹어요. 네. 우리 집사람 쫓아다니면서 네. 먹었어 안 먹었어 이렇게 감시한단 네. 말이야. 이게 감시야. 네. 약 그럼 먹는 걱정하고 얘기가 뭐. 돼. 예. 그럼 24시간 뭐 오만 거 다 아니라고. 그렇죠. 그거 어떻게 살아 이거? 아, 왕은 그냥 동하면 근무 시간에는요. 근무 시간에. 다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왕은 퇴근 시간 있잖아요. 네. 저 안을 내궁이지. 내궁이 그 왕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그 왕의 업무를 그 보는 사태. 공간이랑
왕이 이제 그 기거하는 그런 따로 개념이 따로 있거든요. 왜냐면 왕택. 왕택 자체가 왕만 쓰는 택. 내고 그쪽으로 들어가면 끝이야. 네. 모든 기록은 끝이야. 아. 그다음 공적 생활을 할 때 네. 지금 잘못하갖고 뭐 쫓아가다 넘어진 것도 적는다. 그거 실록에 나온 얘기는 제가 이상한 놈이라고 적은 거야. 규정상이야 이러고. 누가 그런 걸 적어 할 일 없이. 그럼 근무 시간에 사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응. 아 그럼 그 들어가면은 기록 없어요? 없어. 안 나와도 그만이야. 아 그러면 사택에 들어가셨는데 근로 중전이 오시거나 후궁이 오거나 뭐 그래서 합궁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도 되게 자유스러워요. 아. 그러니까 맨날 가서 전화 아니 되옵니다. 아. 왕이 동하시면 하고 싶은 대로 하셨답니다. 뭐 지금 보면 합궁할 대상과 왕의 사주를 보고 그날 먹은 것과 싼 것과 건강 상태를 보고 내신한 상궁들이 같이 들어가고 말을 걸거나 말리면서 전하 고정하시옵소서 그러고 막 중적 데뷔마마가 들어가서 있고 아닙니다. 왕이 한번 그럴 수도 하고 싶으신 있지. 쫓아다니면서 누가 약상고 이럴 수도 있잖아. 네. 그냥 약만 갖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왕도 사생활 분명히 존재했고 왕도 분명히 본인들의 욕구나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하시고 움직이실 수 있었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절대로 24시간 365일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어떤 너무너무 그렇죠. 마마보이와 너무너무 아들을 사랑하는 센 엄마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보통은 그러지 않았다. 아 요즘에 아주 핫했던 왕의 합궁, 왕의 이 마음이 동하였을 때의 이 모습들 오해 싹 다 푸시고요.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여러분 걸러서 들으시고 그리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 저런 에피소드가 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있었다라는 정도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참 재밌었습니다.